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시청과 질문과 답변하고 있습니다. 목이 쉬고 있죠? 오 마이 갓. 이분이 메일을 보내셨는데,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월 마리아 같습니다. 막 벽이 막, 읽어봅시다. 그래도 문단 띄워주긴 해주셨네요. 이분은 꽤 유명한 대학생이세요. 어디 대학인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건 얘기해야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나와, 말이. 그냥 일일이 다 삐삐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은 약대생입니다, 약대생. 나이나 이런 것들은 숨길게요. 자, 키는 163, 외모는 평균이며 겉보기 키는 168에서 170으로 보이는 비율을 갖고 있대요. 비율 중요합니다. 비율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여자애들 보면서 느꼈어요. 고등학교 때 여자애들 보면은 여자애가 막 나한테 걸어와. 쟤 나보다 키 커 보이는데? 이런데 가까이 오면 한 여기 좀 와. 비율 중요해요. 자,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으나 제가 남녀 불문, 친한 정도 불문 물어봤을 때 모두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야, 내 비율 어때 보여? 라는 질문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는 미디어 미스 메시지입니다. 이런 류의 질문은 물어봐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서 실제로 연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입에서 야, 너는 오빠는 실제보다 키가 더 커 보여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래서 그걸 자기가 합리화를 하면서 사귄다는 그런 증거들이 보일 때 그냥 알 수 있는 거지. 뭐 집안은 뭐 그냥 평범하시고요. 그리고 키가 마이너스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다니면서 총 3번의 연애를 하셨고요. 그 중에 170 여성과도 해봤습니다. 오. 여러분, 저는 은근 키가 큰 여자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 첫 번째 여친이 저랑 키가 똑같았어요. 내가 한 1cm 더 컸나? 근데 나랑 키가 비슷한 여자랑 사귀면 좋은 게, 키스할 때 좋더라고. 미안합니다. 뭐가 연락이 와가지고. 그리고 여학생들과 같은 과란 테두리 내에서 두루두루 잘 지냈다. 근데 이게 동료로서인지 광대로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광대라는 건요, 제가 말한 여사친 남사친의 비밀에서 말하는 남사친의 종류 중 하나죠. 사실 연애 횟수가 많이 적기 때문에 제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에서 저의 성욕이나 연애욕을 채울 수가 없어서 데이팅 어플이나 트위터를 통해 단기적인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난 이런 거 못하겠던데 어떻게 하지? 롱머니 스테러스 게임에서 본인은 스테러스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죠? 학력과 학과가 좋죠. 룩은 평균 성에 그런 것 같습니다. 머니도 평균, 게임은 평균보다 낫다고 생각하고요. 조합해봤을 때 자신은 베타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이성에게 대시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저는 섹스는 하고 싶은데 연애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가장 컸고, 예. 둘째, 무의 상태에서 제가 먼저 마음에 드는 여성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해보지 않아서입니다. 즉 여자의 마음에 인셉션, 애정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안 해봤대요. 저는 눈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마음에 드는 이성은 단과대 1등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정작 단과대 1등한테 대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에게 게임에 낮은 점수를 준 이유래요. 즉, 자기한테 알아서 굴러들어온 여자 이상을 사냥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성 친구들한테 내 매력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귀엽다, 집중할 때 멋있다, 존경스럽다 했다. 이런 데이터는 너무 유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미디어 미스 메시지.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서브텍스트를. 대놓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거는. 3번의 연애 모두 이성이 먼저 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관계 발전이 쉽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마음이 100%가 아니더라도 그들과 이성 친구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인지 제가 마음을 덜 주다 보니 연애를 진행할 때 온건히 프레임을 장악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연락하고 싶을 때 하고 더치페이 하라고 하고 섹스하고 싶을 때마다 하고, 대신 외모적 가치가 제가 진심 원하는 만큼 높지 않았죠. 베타인데 그 중에서 내가 알파일 때만, 내가 편하게 연애할 수 있을 때만 하는 비겁한 베타가 있다면 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그래요. 예. 레드필 코리아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그룹 속해 있나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그래요. 이게 연애 시장은 여자 남자를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여자 남자 레벨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하이퍼건 본능이라도 여자가 6등급이냐 9등급이냐에 따라서 그 표현 방식이 다르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알파라는 개념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롤러타운식 뭐라 얘기한다고요? 알파는 데모그래픽이 아니다. 인구 분포가 아니다. 알파는 마인드셋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알파는 상대적 알파의 개념이 좀 더 강해요. 근데 어떤 그런 절대적인 알파 기준도 있긴 하죠. 이제 롤러타 마신이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파레토 법칙을 적용해서 20% 남자라고 보는데 사실상 15% 미치로 봅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데이팅 어플 같은 곳에서는 여자들이 훨씬 더 적나라하게 자신들의 욕망을 펼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키가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거의 무슨 장애를 가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원했던 외모보다 살짝 낮은 이성들을 만나 일종의 연습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연습이 여성을 대하는데 조금 더 쿨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더하여 어플을 통해 수번의 연습 게임의 경험과 트위터의 글, 데이팅 앱에서의 수락과 거절 등을 통해
저의 외모적 가치는 키라는 요소로 인해서 거의 바닥을 향했고 그래서 졸업 후 돈을 모아 키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성형수술도 어느 정도 병행할 생각입니다. 이런 친구들 하면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얘기하면은 너는 약사가 될 거고 너 정도면 잘생겼는데 키 수술을 왜 굳이 하냐? 그 돈으로 벤츠를 사라 이야기하는데 사실 퐁퐁남 사태가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저는 데이팅 앱과 트위터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듯이 외모적 가치나 남성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국 여성은 아무리 머니와 스테러스가 높다 해도 그것에 적응해버려 결국 구박받는 남편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나타를 끌고 온 178의 남자 약사가 벤츠를 S를 끌고 온 163의 남자 약사보다 이성에게 더 매력적일 것이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2kg 평생을 사느니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키를 늘려서 여러가지 이득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키와 연봉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낮은 가치를 있는 게 죽는 것만큼 싫습니다. 이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키와 연봉의 상관관계는 레드필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좀 레드필에서 인용하는 연구 보면은 잔인합니다. 남자들의 키에 따라서 그 자기보다 키 큰 남자와 동일한 섹슈얼 마켓 밸류를 갖기 위해서 추가해야 할 연봉 또는 월 수입의 갭이 꽤 커요.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질문자분은 지금 필드에서 굴렀잖아요. 본인이 필드에서 굴러봤는데 아무리 머니와 스트레스가 높다 하더라도 그것에 적응해버려서 근데 이건요 외모가 잘생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키가 크고 외모가 잘생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다 적응해요. 근데 옛날 제 영상 다 봤다고 했죠. 그 영상 봤어요? 제 영상 중에 짤방 나오잖아요. 슈퍼맨 여자친구가 이 남자가 나의 최선일까 이 생각을 한다고 옆에 슈퍼맨을 앉혀놨는데 미국에 그런 짤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여자들을 풍자하는 거거든. 다 적응해요. 제 주변 여자들 봐도 다 적응합니다. 당연한 게 돼버려. 머니와 스트레스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서도 프레임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롤러 토마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자분 말씀대로 소나타를 끌고 온 178의 남자 약사가 벤츠 S를 끌고 온 163의 남자 약사보다 이성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죠.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레드필에서는요, 우리 한국어는 매력적이다라는 한 단어로 퉁치지만 이 레드필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arousal이라는 표현이 있고 attracti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간 달라요. 약간 arousal은 그 최초의 이끌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룩이 레드필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룩은 니를 문 앞까지 쉽게 데려준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쉽게 열어주는 게 룩이에요. 그래서 소나타를 끌고 온 118의 남자 약사와 벤츠 S를 끌고 온 질문자분을 두 개를 세워놓으면은 당연히 어라우절은 전자에 일어날 확률이 더 높죠. 심지어 옛날에 그런 TV에서 그런 연구를 했겠죠. 물론 약간 좀 연출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강남에서 키 크고 잘생긴 룩에서 알파인 애를 포터 자동차를 끌고 픽업을 했더니 픽업이 됐잖아요. 여자들이 막 재밌어하면서 픽업이 됐잖아. 그런 겁니다. 내가 있잖아요. 미국의 그 33 시크릿 채널 보면은 매크로스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여자 집에 얹혀 사는 알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남자를 내가 먹여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은 레드필에서 룰로 탐스 얘기하지만 여자들은요 예쁘고 잘생긴 아이를 원해요.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레드필 그 유튜브 채널 보면은 가끔 뭘 인용하냐면은 정자은행에서 잘 팔리는 거는요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듯이 높은 학력의 뭐 석박사, 뭐 변호사, 뭐 사업가 이런 게 아니고요. 키 크고 쭉방한 그런 어깨 넓은 그런 쩍 벌어진 어깨를 가진 그런 잘생긴 팔등신의 모델 정자가 가장 잘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자분이 염려하거나 현실에서 질문자분이 부딪히면서 느껴본 이 데이터를 제가 존중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분이 인용한 이 연구도 사실이고요. 제가 얘긴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근데요, 질문자분이 아셔야 될 게 질문자분의 데이터를 끌어모은 거는 데이팅 어플이잖아요. 내가 왜 데이팅 어플이 창궐한 이래로 연애 시장이 훨씬 더 가혹해졌고 빈익빈부가 강화되는지 두 번 정도 얘기했어요. 유튜브에서. 이건 비인간적이기 때문이에요. 비대면이기 때문이에요. 서류 조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케찹 비유했죠. 그래서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선택의 역설을 인용했죠. 그러니까 질문자분 키가 평균보다 낮거나 평균이더라도 충분히 맛볼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잘려나가기 때문이에요. 기회 자체가. 데이팅 어플이라는 환경 자체가 여자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질문자분이 데이팅 어플에서 키가 마이너스인 건 사실이고요. 그렇게 학살당하듯이 잘려나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170에 알파남이 있어도 잘려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학살당한다고, 제노사이드 당한다고 데이팅 어플에서. 질문자분이 키가 크다고 해서요. 질문자분이 걱정하신 대로 머니와 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서 그것에 적응해버려서 구박받는 남편이 되어버릴 것이다. 키를 늘린다고 해도 똑같아요. 이거는. 물론 질문자분이 커진 키를 통해서 자신감이 뿜뿜 나오고 거기를 통해서 프레임을 장악하는 악의의 힘이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키 작은 베트남 분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여건이 되고 뭐 수술이라는 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선택을 해야겠지만
기회가 되고 여건이 돼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은 성형수술도 고려해보라고 얘기한 게 그런 겁니다. 성형수술 자체가 그 남자를 알파적 기질을 주진 않겠지만 일단 성형수술 하면은 행동거지가 달라져요. 여자들이 꾸미고 여자들이 바뀌면은 점점 행동에 자신감이 붙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양악수술은 정말 함부로 권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살짝 칼 들 수 있는 거, 최소한 뭐 눈썹 문신 이런 거는 좀 낫잖아요. 좀 리스크가 커요. 이게 뭐 약학대학에 있으시니까 주변에 의대생 하는 친구 있으면 물어봐요. 이게 좀 리스크가 큽니다. 물론 눈물을 머금고 양악수술을 하는 여성들처럼 정말 이게 너무 나한테 마이너스가 크고 너무 나한테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중게 낫겠다 싶은 여자들의 경우 양악수술을 받죠. 모르겠어요. 질문자분의 일단 기대치가 높긴 해요. 꽈탑이라니. 저도 이제 꽈탑 여자들 몇 명 떠올려보면 어떻게 생긴지 지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분의 기준이 굉장히 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실제로 사귄 여자가 질문자분 기대치 낮다며요. 몇 등급 정도 되나요? 이게 가끔 나한테 댓글로 여자들 등급을 나눈 기준이 뭐예요?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정형화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제 기준에 한 7이나 8을 낮다고 보시는 거라면은 7이나 8을 사귀고 있는데 10을 사귀기 위해서 다리 확장 수술한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인 인생 가치관이니까 내가 뭐라 못하겠는데, 그리고 뭐 말씀하신 성격 보니까 내가 뭐 말린다고 해서 안 할 것 같진 않은데 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질문자분이 키를 키워야겠다라는 강한 동기부여를 한 데이팅 어플이라는 환경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자분이 다른 방식으로 9나 10등급의 여자랑 만나게 된다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힘들죠. 힘들 수가 있죠. 그 게임, 질문자분이 하는 게임의 필드, 게임판을 바꾸는 걸 한번 고려해보란 얘기예요. 물론 요즘 같은 이제 비대면 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동호회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베타 게임을 가장한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말한 베타 게임을 가장한 알파 게임이 뭐냐면은 뭐 동호회 들어가거나 안녕하세요 저는 뭐 약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사라는 것에 꽂힌 여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꽂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질문자분이 생긴 게 좀 귀엽네, 애가 그래도 좀 반반하게 생겼네, 합리화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자는 합리화의 동물이에요. 인간은 다 합리화의 동물이에요. 여자는 그게 좀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데이팅 어플에서는 그게 안 되냐, 애초에 그 진입 장벽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데이팅 어플 자체에서 여자가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고 통계적으로 잘라낼 수가 있거든. 스펙이 적혀있거든. 근데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는 그런 필터가 걸러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스타일을 바꾸거나 판을 바꿔버리면은 질문자분이 원하는 9나 10등급의 여자도 충분히 만날 수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건 질문자분의 인생이니까 뭐 알아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얘기인데 인플레이션 얘기하셨죠. Inflation never dies. 현대 모던 모니터리 티어리에서는, 현대 화폐 이론에서는 인플레이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란 역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원해요.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찍는, 그리고 한국도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해서 디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은 죽지 않고요. 그래서 노동소득이 불리하죠. 그래서 자산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질문자분 말씀대로 젊을 때 쓸 수 있는 돈과 나이가 들어 쓸 수 있는 돈은 그 가치가 기하학적으로 감소하고요. 시드머니가 크기가 중요한 것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체력적인 것도 중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질문자분이 궁금한 게 이제 이 먼저 졸업을 하는 의대 친구들이 이미 돈을 벌고 있는데 초조하신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근데 질문자분이 6년제인데 4년제? 근데 의사도 바로 돈 벌 수 있는 건 아니고 인턴 때는 좀, 레지던트 때는 좀 짜게 받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의대생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아무튼 간에 2년 정도 차이 난다 봅시다. 2년 정도. 이 2년이 질문자분의 중년까지의 어떤 복리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2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2년,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6년제를 다니면서 2년 더 나의 어떤 그런 밥그릇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예요. 사실 시드머니를 만드는 노동력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이노의 가르침에 보면은, 이 세이노의 가르침에 세이노 선생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청년들한테 투자 공부니 뭐니 나발이니 주식이니 이딴 거 기웃거리지 말고 네가 제일 먼저 할 거는 네 몸값을 올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 그것들이 다 월급에서 들어오거든. 몸값을 높이는 게 어떤 주식 공부나 투자 공부를 하는 것보다 먼저라고 이분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20대를 딴따라 한다고 경제적으로 봤을 땐 허송세월을 했어요. 대학도 2번이나 갔고 다 비용이에요. 커스트.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좀 극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저도 지금 여전히 뭔가 또 그런 저의 개인적으로 제 개인한테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비용이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인내를 해야 돼요. 저도 초조입니다. 초조한데 뿌리가 깊게 내려야지 순식간에 자라고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남의 인생은 다 희망적으로 봐요.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2년은 4년제, 6년제에서 2년 차이는 너무 조급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 5년, 10년이면 모르겠는데 그거 2년 더 투자해서 질문자분이 동료 의대생보다 좀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거나 좀 더 넓은 가능성이 나온다. 그러면 할 만한 투자라고 봐요, 저는. 진입장벽이 높은 거잖아. 진입장벽이 높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시간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적당하다고 보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아이고, 저랑 코드가 맞으시군요. 그래서 이제 질문자분이 고민이 겨울방학 때 아니 이미 겨울 다 지났잖아. 이거 내가 너무 답변이 늦었네. 경제서적을 읽어볼까 아니면 전공지식에 대한 복습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는데 뭐 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특정 전공 지식에 과도하게 매몰되는 게 좀 많이 회의가 들어있다. 이게 그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거를 S 영역이라고 보죠. S 영역.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지금 로버트 키요사키의 분석론에 따르면 S 영역에 계시는 건데 뭐 좋은 태도입니다. S 영역에서 I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경제 공부를 한다는 건 정확히는 투자 공부를 한다는 건 좋은 건데 이런 너무 한 분야에 매몰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거는 저는 좋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수가 되고 싶으셨는데 공부를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약대 갔겠죠. 저는 공부 별로 안 좋아해서. 작년 말부터 가난한 지식으로부터의 권위보다는 돈에 의한 권위를 쫓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편리하다고 나의 삶이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명예만 있고 가난한 거 되게 혐오해요. 저는 질문자분의 가치관에 동의를 하고요. 물론 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제가 잘났다고 질문자분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자분과 나의 가치관은 그런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야지 이국종 교수님 같은 그런 힘든 길을 자처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분들 덕분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유능한 의대생들이 막 성형외과 가고 피부과 가고 이런 걸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외상과에 남아서 리스크 감수하면서 의료사고나 이런 거 리스크 감수하면서 생명을 구한다면은 그만큼 존경스러운 일이 없죠. 근데 저는 그런 인생을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질문자분의 질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스테러스가 강하게 높은 남성과 적당한 스테러스에 적당한 머니가 충분해진 남성 중 어느 남성이 더 좋냐고 보시냐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레드필에서 추구하는 건 제가 얘기했죠. 밸런스라고요. 그래서 레드필 구루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롱머니 스테러스 게임 중에 특정 영역에 매몰된 건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 차라리 전 밸런스가 많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질문자분의 마지막 질문이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질문자분은 이상주의적인 사고를 가졌대요. 대한민국 공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다 이상주의적으로 태어나죠. 근데 요즘은 모두에게 자유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경제의 자유, 지식의 자유, 외모의 자유는 부모에게 유전되지 않는 이상 온전히 박탈당한 상태로 태어나고 그것을 계승받지 못한 이상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동의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뭐 자유, 평등에 대한 이런 얘기는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뭐 우리가 다 느낄 거 아니에요?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질문자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식의 자유는 제대로 된 정규 과정을 밟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최신 자료의 기원인 해외로부터 자료를 읽고 받아들일 수 없다. 높은 수준으로 작성된 법조문을 읽고 해석할 수 없으며 외모의 자유는 키나 혹은 얼굴, 신체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내가 주체적으로 이성을 선택할 수 없고 결국은 내가 선택을 받아야 한다. 또는 한정된 선택지에 선택을 해야 되죠. 이는 나의 유전자를 태울 배, vessel, 즉 이성을 내가 고를 수 없다는 아주 치명적인 자유박탈이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분은 내가 마인드가 완전 알파적이시네요. 저도 공감합니다. 다행히 저는 블랙필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스테러스를 갖고 있으니까.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섹스를 너무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써보니 어쩌면 너무 냉소적인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냉소적인가요?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래서 뭐 항상 구독자들과 의사소통하는 거 존경합니다 하는데 아이고 뭐 과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첨언을 하자면은 게임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어떤 여자한테 어필을 하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의식을 하고 계산을 해서 쓰는 게임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게임에서 포션이 크질 않아요. 제가 게임의 핵심은 롤러 타마시에게 얘기한 I'm the game, 내가 곧 게임입니다 라는 표현을 인용했죠. 내 평소 모습 보여주고 그냥 내 살던 대로 사고 내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그 과정에서 여자가 느끼는 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에런 클레리가 무슨 영상을 찍었냐면은 개와 여자가 너를 선택하게 해라. 우리 강아지들도 보면은 나한테 와서 내 손에 손 킁킁킁 하고 나한테 친하게 하는 강아지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서 여자가 알아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쉽게 굴러 들어올 수 있나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물론 제가 의식해서 꼬신 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거는 당장 여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여자로 되게 꼬셔야지 뭐 이런 그런 픽업의 기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게임은
나의 어떤 전반적인 사고방식이나 어떤 나의 식습관,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이 내 몸이나 외모로 드러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 메타적인 인지가 있고 아무튼 나의 모든 전반적인 게 다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직업 선택이나 거기서 받아들이는 그 사회적 성공의 여부나 말하는 태도나 뉘앙스나 바디랭귀지 무의식적인 그런 소통의 신호들 거기서 다 나타나는 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레드필 영상 처음 했을 때 레드필의 핵심은 너무 간단해서 솔직히 길게 말할 게 없지만 여러분들이 레드필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깨달을 게 이거는 아스피린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다. 그러니까 먹으면 5분 만에 막 답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다. 오히려 레드필을 알면 좌절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할 일이 산더미란 걸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게 그거예요. 키 높이 수술로 몇 센치나 키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168까지 키울 수 있나요? 최소한 170까지? 그게 아니라면은 드는 리스크와 비용 대비 질문자분이 게임에서 승부를 보는 게 제가 방금 말한 게임 있잖아요. 제가 뭐 픽업 기술을 배우라는 것도 아니고 어플에서 여자 꼬시는 채팅을 치는 것도 아니라 전반적인 질문자분의 어떤 인성이나 인품, 질문자분의 캐릭터 제 시즌 먼저 영상 보면은 외모를 뛰어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제가 배우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제가 어디서 착안했냐 하면은 성공하는 배우를 성공하는 스타로 만드는 건 배역이라 그랬죠. 배우라는 껍데기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누굴 예를 들었냐면은 그 응답하라에 나오는 배우 누구냐?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수원대학교 나온 배우 있는데 그 사람 예를 들었죠. 질문자분의 룩은 몸뚱이 베슬입니다. 베소 그릇이에요. 방금 제가 말한 넓은 의미에서 게임을 질문자분이 잘 해내게 되면은 그래서 질문자분은 어떤 하나의 그런 극중 캐릭터라고 봤을 때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가 되면은 굳이 키를 늘리지 않고도 충분히 저는 9나 10의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질문자분은 워낙 스테러스가 받쳐주기 때문에. 아무튼 제 얘기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